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시전략 비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후회를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부족해서 또 어떤 생각을 못해서 어, 그 선택의 어떤 그 순간을 지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저도 많이 했었고 그런 후회를 하는 친구들이나 옆에 지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께는 그런 후회를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정말 특별한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대학 선택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 이걸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의 삶에 있어서 후회를 안 하실 겁니다. 이런 쪽으로는 후회를 안 하실 텐데 이런 거를 안 하고 들어가시면 대다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이 시점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아, 그때 내가 이랬으면 어떡하지? 이런 후회를 하게 되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학을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와 잘하는 게 뭘까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의외로 이거를 안 하고 이제 대학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대학을 어디 지원할래?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래? 물어보면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갈래요. 혹은 부모님이 어디 가래요. 이렇게 해서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이제 대한민국엔 거의 8, 9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셔도 대부분 그럴 건데 그렇게 되면은 몇 년 뒤에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소 귀찮으시겠지만 하고 싶은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게 일치하는 경우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 일치하는 경우가 제일 좋은데 이게 딱 생각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자면 그냥 단순 예시입니다. 제가 이제 파일럿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고 싶은 건 파일럿인데 잘하는 건 가르치는 일이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학 지원 당시에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 현실적으로 이 파일럿을 하기보다는 가르치는 일을 선택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더 타당해 보이죠.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혹은 내가 향후에 이 고소공포증은 어떻게든 고치겠다. 굳게 마음을 먹으시고 파일럿에 과감하게 한번 뛰어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 잘하는 거, 현실적인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하시던지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확고하게 결심이 서신다면 그쪽으로 좀 결정을 하시고 투자를 해보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하고는 이 약간 메비우스의 띠같이 이렇게 어떤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잘하는 게 가르치는 일이어서 시작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재미있게 되고 해서 결국은 이 일이 하고 싶은 일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일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는 걸 하다 보면 그 일을 좋아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부족한 점을 점점 보완하다 보면 그 일을 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들을 뭐 이 중에 뭐를 선택하셔도 상관없기는 한데 일단 그게 뭔지는 좀 체크를 하고 탐구를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심리 테스트 같은 것도 이용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칭찬 들었던 일 있죠. 칭찬 들었던 일 혹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주 보시는 유튜브 카테고리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도 좋고 어떤 책을 읽는가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인물, 유명인 중에서 어떤 인물을 좀 관심 있게 보는가.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어떤 특별한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확 빨려든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하고 싶은 거라던가 잘하는 일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말씀드린 게 현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취업하고 현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좀 높은 학벌 그리고 좋은 과 이거를 맹목적으로 좀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들 진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평생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 지금 대한민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학벌 중심 사회죠. 사실은 학벌 중심 사회입니다. 뭐 점점 능력 중심의 사회로 옮겨가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업계에 같은 학벌을 가진 분들이 많으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이걸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먼저 결정을 해보십시오. 뭐 하나를 고르는 게 어렵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뽑아 보신 다음에 이 일과 관련된 기업이나 회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4년 뒤에 할 거를 미리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4년 뒤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턴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 4년을 다닌 다음에 다시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선택의 폭이 좁지만 지금 같은 경우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몇 가지 뽑아 보신 다음에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지, 어떤 기업에 가고 싶은지를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S사다 정해놓으면 이 S사에 그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의 학벌이나 과가 어딘지를 들어가서 좀 보시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시는 겁니다. 혹은 공무원의 무슨 과를 뭐 이렇게 사회복지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교육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공무원에도 여러 파트가 많죠. 그래서 이런 파트 중에도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업계 쪽에 어떤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가 최소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고 뭐 교사를 예로 들면 뭐 전국의 국어교육과 중에 사범대 합격률이 좀 높은 학교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어떤 학벌 쪽이 조금 영향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 쪽으로 창업 쪽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랑 과는 어디인가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과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주고 좀 밀어주는 과가 있습니다. 뭐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도 특정 과 한두 개 정도에는 이게 좀 특별히 좀 밀어주는 과가 있거든요. 교수진에도 특별히 좀 힘을 주고 이러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밸류는 다소 떨어질지라도 본인이 이제 지망하고 있는 과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어떤 학교라면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한 것이죠. 혹은 뭐 연구 쪽으로 나갈지 이런 거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전혀 감이 잡히지 않던 어떤 그 타겟이 이렇게 딱 잡혀집니다. 딱 어떤 우리의 가시권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고 좀 더 명확한 전략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여러분들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도 보너스입니다. 정말 이거는 지인들한테만 제 제자들한테만 알려드리는 정보였는데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꿀팁은 업계 실세들의 학벌이나 과를 미리 조사해 보시는 거예요. 그 일반 사원들 말고 임원진들 있죠. 혹은 부장급, 뭐 차장급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취업할 때쯤 되면은 실세로 군림하게 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학교나 과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 쪽을 희망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세무회계 쪽이 서울시립대가 되겠죠. 서울시립대. 만약에 점수대가 엄청나게 높더라도 본인이 세무회계 쪽으로 진로를 생각한다면 서울시립대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데 가서 세무사, 회계사 따도 괜찮습니다만 점수대가 된다면 시립대 세무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실제로 지인들을 봐도 시립대 쪽으로 간 친구들이 이쪽 분야에서는 조금 인맥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사 쪽을 희망한다라고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사범대 합격률이 높은 학교를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임용이 되거나 사립 쪽으로 가셨을 때도 이제 현장으로 가시면 그 교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교무실에 특정 학교 나온 선생님들이 계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친해지기도 좋고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번에서 4번까지 고려한 후에 자, 그 다음에 타겟을 정하셔라. 예, 학벌이나 과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좋고, 두 개를 다 취할 수 있으시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점수가 조금 부족하시다면 각 학교의 전과제도나 복수전공제도를 조사해 보시고, 이 영상 이것에 관한 꿀팁 같은 경우는 제가 대문에다가 저의 유튜브 채널 대문에다가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제도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좀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이제 자녀분이 재수, 삼수, N수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재수, 삼수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일단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고 옵션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수, 삼수를 할 비용으로 좀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거나 잘하는 걸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추가 투자를 미리 해나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도전할지를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결정까지는 신중하게 하시되 결정을 하셨다면 돌아보지 않고 이제 좀 깊이 투자를 하시고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학 지원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저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상 고민하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